윤석열 정권이 바라는 대로 끝나지 않을 거거든요. 대통령이 어제 2주기 때 제대로 된 메시지를 낼 거라는 기대는 안 했는데 결국 뭐라고 했습니까? 네,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관계부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를 비롯해서 다중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관계부처는 클라우드 매니지먼트를 비롯해서 다중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나한테 책임을 묻는 것은 애도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뭐 대단한 일처럼 영어 썼는데 경찰 용어로 혼잡 경비예요. 네. 이 능력은 이미 우리 경찰이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예, 탄핵 촛불 집회 때 떠올려 보시면 시민들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경찰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100만 명 모이는데 그 옆에 편의점 유리 한 장 안 깨지잖아요. 미국이든 유럽이든 조금만 격해지면 차량과 가게들 방화, 약탈 다반사예요. 파리의 애플 매장 대표적으로 잘 털리죠. 근데 우리 관계부처가 그런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그 부처를 컨트롤하는 타워가 무능하고 무책임한 거예요. 갑자기 멀쩡한 관계부처의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혼잡 경비를 왜 탓을 합니까? 그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그때 그 자리에 그 경비대라고 하는데 그 일을 하는 분들은 몇 명만 경광등 들고 안내했으면 절대 이런 일 안 벌어집니다. 네. 근데 대신에 거기 마약 단속에 사람들 다 투입했잖아요. 네, 사복 경찰.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걸 요구했거든요. 특히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주십시오.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마약과의 전쟁 요구했고, 그리고 요 직전에 당정청 다 모여가지고 마약과의 전쟁 얘기하고, 그래서 그 날 이태원에서는 방송 3사 기자들이 마약과의 단속 취재한다고 카메라 들고 다 따라갔다고요. 네. 그래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복잡한 게 아니라. 근데 자기 책임을 쏙 빼고 크라우드 매니지먼트가 잘못돼서 그래. 그걸 잘해. 관계부처는 내 잘못은 없다. 그 마약 단속할 거라고 홍보를 했고 기자들에게 취재 협조 같은 메시지도 발송을 했고요. 그리고 참사가 발생하고 브리핑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래서 기자들이 계속해서 마약 관련 질문을 처음에는 했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갔는데 처음에는 이게 마약 사범하고 관련 있는 일이냐라는 식의 취재 방향이었어요. 왜냐하면 잔뜩 경찰들이 기자를 데려왔다는 얘기는 곧 마약 사범 체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법경찰에 깔린 것이고, 그런 단속 장면과 함께 대대적으로 마약과의 전쟁 잘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이거 보여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고 난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혀 그 방향으로는 기자들이 사람들한테 마약 관련 신고가 있었냐고 초반에 이상한 보도들이 막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는 몰랐죠. 왜 기자들이 갑자기 저런 질문을 하는지. 저 기자들은 이미 현장에 가 있었어요. 불렀거든요. 그래서 10시부터 단속이다 뭐 이런 식의 문자도 계속 보내고 있었는데 그 직후에 사고가 터진 거죠. 그때 혹시 마약 관련해서 신고 있었나요 하는 기자들의 질문 같은 영상 있습니까? 잠깐 봅시다. 마약 관련해서 신고가 있었나요? 현장에서? 확인된 바 없습니다.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이전 사람들이 마약을 한번 갔다라는 의심 증언들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아까 그 마약과 관련된 이슈 관련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는 확실하게 수사를 현재까지 확인된 건 없습니다. 계속 물어봐요. 계속. 그때 정말 황당했었죠. 왜 저런 걸 묻지? 네. 생방송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유는 그런 겁니다. 기자들이 그렇게 통보받고 갔거든요. 미리. 그래서 대통령이 나와서 저런 얘기 할 때마다 저 자리에 진짜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저 자리에 있어서 지금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대통령이 근데 어제 젤렌스키하고 통화를 하더라고요. 네, 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고 우리 정부는 러시아 북한의 군사적인 야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를 너무 가까이 보면 안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뉴스가 폭포수처럼 쏟아질 때가 있어요.
두세 발 떨어져서 볼 필요가 있을 때가 있는데 지금이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이 우크라이나 또는 북한 뉴스 엄청나게 쏟아지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우크라이나 북한군 파병 관련 뉴스는 그렇다 치는데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에 왜 가냐 난리난 북한 군인들 이런 기사 있죠. 네, 북한 내부적으로 파병 소식 감추기에 급급하지만 동요가 적지 않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걸? 그리고 김정은 암살위험 고조대 뭐 경호가 강화됐다 이런 거 있죠. 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여파로 해석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암살 가능성을 의식해서 경호 수위를 격상했고 또 딸 김주애의 지위 또한 격상됐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고모 김여정이 허리를 그래서 숙였다는. 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김주애에게 허리 굽혀 보좌하는 모습도 포착됐다고 나오기도 했고요. 다른 결의 뉴스인데 또 탈북 북한군한테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뉴스도 있어요. 네, 국정원 발표를 인용해서 이제 투항하거나 포로로 잡힌 러시아 파병 북한군이 귀순을 요청하면 본인 의사를 존중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우리 영토에 있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줘야 된다.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포탈에 보면 한 절반 정도는 이런 뉴스들이에요. 네, 북한 병력이 러시아로 이동 중이다. 그리고 러시아가 북한군에게 군사 용어를 가르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7천억의 총알바디로 북한군을 팔아넘겼다. 뭐 이런 기사도 있고. 네. 7천억 어떻게 알아요? 그 북한군의 이제 병력에 대해서도 총알바지다 아니다. 7천억 받고 네, 팔았다. 최정예 병사들이다. 뭐 이런 분분하기도 이거 하고요. 전부 다 국정원 반렸습니다. 네. 나토의 국정원 1차장 파견부터 이 지금 이야기한 모든 뉴스들이 한꺼번에 국정원이 쏟아내고 있는 뉴스예요. 국정원이 국내 정치 전면에 나선 겁니다. 국정원, 안기부, 중정, 국내 정치에 관여했던 오랜 역사가 있긴 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자기들이 전면에 나선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CIA가 맨날 뉴욕타임즈하고 워싱턴 포스트에 기사를 매일 낸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정부기관인데 좀 그런 거예요. 국정원이 뉴스를 계속 생산하고 있어요. 계속.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다른 나라에도 없는 일입니다. 여기서는 국방부가 발표할 것도 있고 다른 부처가 발표할 것도 있거든요. 모조리 다 국정원 발이에요. 저는 현 정권의 이 위기 탈출 플랜으로 여러 가지가 모색됐을 수 있는데 그중에 국정원발 시나리오가 채택돼서 실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뉴스들은 다 국정원발이고요. 국정원 한번 쳐보세요. 얼마나 많은 국정원 뉴스가 나오는지. 이런 적이 없어요. 국정원 주도에 국정원이 무슨 국정 홍보처처럼 나와가지고 뉴스를 얼마나 많이 쏟아낸지. 국정원이 이런 식으로 권력의 도구가 돼서 그 끝이 유쾌하지 않을 텐데 왜냐면 윤석열 정권이 바라는 대로 끝나지 않을 거거든요.